네, 사랑하는 우리 창업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아실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실 분도 있을 겁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교회 출신이자 김현철, 루즈베 비다 밀린 가정의 장남이자 현재 2020년 2월에 축복을 받은 김승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창업 청년 담당자께서 연락을 하셔서 요즘 2세, 3세들이 축복을 받지 않은 마음이 너무 크다고 해서 간단한 제 축복에 대한 간증과 또한 제가 필리핀 생활하면서의 생활, 또한 사회 결혼식과 가정에서 말하는 축복 결혼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사회에서 하는 결혼식과 제 가정연합에 대한 축복 결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결혼식이란 정말로 남자와 여자가 풍부한 사랑을 받고 나를 이해해주는 남자, 나를 이해해주는 여자, 또한 성격들을 맞거나 성장 기간에 다가오게 되면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 결혼식을 올린 후에 서로 각자의 생활을 해서 지내면서 합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이제 의견이 안 맞거나 성격이 안 맞거나 자주 다투게 된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갈등이 시작을 하게 된다면 물론 화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남자와 여자 한 명 중에서 포기를 하게 된다면은 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연합에서 말하는 축복 결혼식은 할부름의 대신자이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걸어오신 그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도전 가시면서 할부름의 꿈이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축복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알부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님께 나타나고 하늘부님이 대부님에게 나타나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 그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정말 인류를 위해서 세계 평화, 정말 국경을 넘어 인종을 넘어 정말 신앙심을 중심 삼고 성격이 똑같은 다르든 하나님 본인과 참 부님을 중심 삼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주신 축복을 통하여 정말 저희 축복 가정들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인이 걸어오신 그 길을 저희가 똑같이 걸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축복 결혼을 받아서 정말 하늘보님과 참보님 꿈꾸시는 그 행복한 가정, 인류 아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을 받고 나는 이 남자와 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인류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 삶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97년에 태어나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마음의 결심을 받고 제가 아빠 품에 있으면 제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엄마의 고향인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영어를 조금씩 하지만 엄마의 부모님이신 할머니는 영어 선생님이고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을 하면서 거의 13년, 11년 동안 엄마의 문화를 배우고 1년에 2개월은 한국에서 방학을 하고 나머지 개월은 필리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2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은
정말 한국에 오면은 날씨 변화 때문에 한 달 동안 집에서 계속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익히게 되고 이제 나머지 1개월은 이제 밖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뭔가 달랐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필리핀에 생활하면서 정말로 많은 힘든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를 컴퓨터공학과로 나왔긴 하지만 필리핀의 삶은 매일매일 엄마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특히 엄마의 가족은 혼자 여자고 나머지는 삼촌들이 왔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셋째와 삼촌 댁은 사촌 동생들도 있지만 사촌 동생들보다 정말 끈끈한 사이고 정말 외할아버지의 외할머니 핏줄에 이어서 그런지 매우 똑똑합니다. 다니는 학교에서 거의 1등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저희는 거의 아베레이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면서 아침 식사를 한 30분 하고 샤워를 30분 하고 6시에 차를 타면서 7시는 반드시 학교에 와서 아침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오후에 오면은 저녁밥을 먹고 이제 6시부터 밤 8시까지 각자의 숙제와 집안일 하면서 저녁 8시부터 10시는 이제 TV를 보고 밤 10시부터는 취침을 하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 날은 오전에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 일주일째 빨래 돌리고 오후에는 빨래를 거르게 됩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국제가정이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한국 사람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셋째 외삼촌은 저를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대학 생활하면서 같은 청년들끼리 서로 마음에 와닿아서 손잡고 데이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저도 물론 똑같은 나이의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죠. 하지만 엄마가 저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정의 애비고 2세다. 너는 2세 여자하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필리핀에서 여자가 생긴다면 한국에 못 들어올 것이다. 그 말 한마디로 정말 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것을 꾹꾹 참아서 정말로 오직 공부, 엄마 전화를 받고 이야기 나누고 필리핀의 문화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외할머니를 통해서 요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할머니가 이제 성화하신 지 이제 6, 7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을 굳혔습니다. 외할머니가 저에게 남자가 요리를 못하면은 여자는 떠나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시간 이후로 저는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졸졸히 따라가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학교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도 이제 제가 함께 하고 있다면 다른 곳 하지 않고 언제나 저희 집에서 하게 됩니다. 셋째 외삼촌께서는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마음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 교실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면은 맛있는 요리와 동시에 다가를 준비해주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필리핀에서는 정말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지역은 섬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마닐라 공항까지는 4시간, 마닐라 공항에서 저희 섬에 있는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반이긴 하지만 셋째 삼촌에 살고 있는 카베이테 지나게 되면 1시간 반. 카베이테 지역에서 배 타는 곳까지 가게 되면 3시간. 배 타는 곳부터 저희 섬에 도착하는 시간 3시간.
섬부터 저희 집까지 1시간입니다. 하늘 건너, 바다 건너, 땅 건너서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에는 알다시피 태평양 지역에서 제 옆집이 바다이기 때문에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저희 섬은 철저히 납니다. 태풍뿐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올 때도 천천히 나고, 바람이 불어도 천천히 나고, 비둘기나 독수리, 나무가 걸려 있으면 철저히 납니다. 그래서 철저히 날 때마다 항상 저희는 휴대용 플래시라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필리핀에 대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완전히 도착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2019년이었습니다. 대학교도 졸업을 했으니 나도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청년들과는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지만 제 마음이 아직 와닿지 않고 그 청년들과 공감을 할 수 없을까 봐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구 수련도 받고 원래 강의도 읽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워크숍을 받고 나서 이제 프로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프로필을 준비를 하면서 김용갑 목사님께서 저 교회 이장이셨는데 축복을 받을 때 몇 번 만나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여자를 3번 고르고 3번 만나야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1차 미팅을 위해서 이제 전북 전주로 가서 부모 매칭을 참석하고 짝을 찾아서 이제 서로 기도를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 저녁에 바로 대상 보혜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전화하시고 그 담임 목사님이 김윤건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매칭을 취소하고 싶다고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꾸준한 기도와 정성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또한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하늘부모님과 천부님께서 저에게 주신 짝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를 드린 가운데 한 달 동안 기도를 드렸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게 됐죠. 이 시간대는 저는 정말 얼굴을 보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뒷모습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꿈에 그 여자가 나타났고 정말 지금 제가 축복받은 아내의 뒷모습이라고 완전히 보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블레싱 포로에 가입을 하고 3명의 대상자 고르고 그 고른 것을 엄마와 상의를 하면서 지금 축복하고 같이 살던 서가영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날 때 가영이의 프로필을 김영건 목사님한테 보여주고 전남 광양에 있는 목사님께 전달을 해서 가영이도 그 프로필을 보면서 너무나 재밌게 생겼다는 그 느낌을 받게 돼서 2019년 대역사 때 청평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은 서로 어색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까지 그 대역사 기간 동안 만나면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노래, 싫어하는 노래, 대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대학교 기간을 끝나면서 이제 각자 지방에 내려왔을 때는 이미 저희 번호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서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이었고 저도 컴퓨터공학과 졸업해서 이제 직장을 잡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영이는 이제 인턴 준비를 하러 이제 미국에 갈 준비를 했었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2번을 더 만나고 결정을 해보자 라는 말을 하면서 두 번째 미팅은 그 정읍에서 맛있는 거 먹고 미래의 꿈도 이야기하고 제일 놀라운 것은 가영이도 이제 축복을 준비를 하면서 꿈에는 어떤 분이 나타나서 너는 필리핀 남자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꿈을 꾸면서 그것을 이제 사모님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제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게 내가 찾고 있는 대상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끝난 후에 세 번째는
서문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만나게 되었고, 성지 올라가면서 기도도 하고, 이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영에게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고, 계속 만날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만약 이게 마지막 단계의 만남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끝내고 앞으로 더 좋은 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고 싶다면 계속 만나도 됩니다. 라는 멘트를 남기고 저희들은 서로 울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지역에 가서 이제 가영이는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인턴 생활하면서 저는 공익 근무로 정읍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시간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힘든 것들, 오늘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서로 마음이 가까워지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의 인턴 생활을 끝내면서 한국에 돌아오고 2월 2일 날에 정읍에서 약혼식을 하고 2월 7일 날에 축복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가영과 대화하면서 제일 마음에 사로잡았던 내용은 그때 당시 내가 한국말을 잘 못했으니까 내가 창피를 당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이는 괜찮아요. 한국말을 배워가면서 이야기하면 되죠.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제가 가영이가 하늘 부모님이 주신 나의 짝꿍이라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2월 27일 날 축복을 받고 가영이는 이제 대학 생활을 끝나면서 이제 안양에서 컴퓨터 관련 쪽으로 회사를 다니게 됐고 저는 청정동 쪽에서 이제 PCTV라는 이제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일을 했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PCTV에 맞지 않아서 저는 천정궁 알바팀, 미화팀, 제 뒤에 있는 사진을 보셨다시피 알바 동기들입니다. 천정궁에서 알바를 하면서 정말 달본인과 참분을 많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일 낮은 단계 일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버님의 본당원을 닦고 아버님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아버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제가 따라갈 수 있게 기도를 하고 또한 어머님이 나오실 때마다 모든 임직원들이 정말 천정 카페에 모여서 어머님의 아들 따는 것처럼 어머님을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외부 출장을 갔다 오실 때마다 아이스크림, 과자,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옷 한 벌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비록 9개월 동안 천중구에서 일했지만 어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밝은 미소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어머님이 참고로 계신 천정궁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천정궁 전체를 청소한다는 그 느낌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9개월 알바를 하는 끝에 삼지구본부인 성문대 천안캠퍼스에서 축복국 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축복국에서는 이제 한필가정, 충남, 충북, 대전에 있는 한필가정 식구님들과 소통을 하고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지구본부가 없어지면서 대전에서 전도사로 공익 생활을 시작을 하고 2024년 10월 15일 날에 천안대교에 전도사로 인사발령을 받고 이제 천안원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한 점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누구도 완벽하게 나는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 가정에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줘서 행복하고 좋은 축복 가정을 이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천안대교회 전도사로 이제 예배 준비 관련 주보, PPT, 또한 일요일 날은 영어 예배도 하고 있고요. 가영이는 일요일 날은 사모님을 역할을 하면서 새 식구를 맞이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한국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갈 시가 되면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이
힘을 내기도 하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본인 자신의 내가 삶의 꿈을 이루고 싶은 축복 가정인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지 본인 자신이 이번 연도에 대상을 찾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 축복을 빨리 받아도 연애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가인을 한 달 만나고 나서 축복을 결심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5년째 이제 가정생활을 하면서 연애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연애를 하고 축복을 받거나 결혼을 하지만 축복을 받고 연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리마다한 참 어머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축복을 받고 가야 연기에서도 서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연기에 가게 된다면 서로 모르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업청년 학생 여러분, 부모님이 하늘 가정이든 한필 가정이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오직 하늘 보낸 꿈, 참 보낸 꿈, 정말 싸우지 않은 인류 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온 평생 150개국을 돌면서 하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신 만큼 저희 2세, 3세 휴면식을 포함한 청년 여러분, 정말 제 간증을 듣고 앞으로 미래에 좋은 짝을 찾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